작지만 큰 선거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4.3 재보궐선거와 선거가 진보와 보수 1대1이라는 균형 대성정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경국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이고, 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저께 4.3 재보선 선거, 어제 선거 결과 성적표 받으셨는데 정권 심판론 통했다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1승 1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두 5군데에서 선거가 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5군데에서 3군데에서 승리를 했고. 기초의원까지 이제. 그렇죠. 네. 기초의원까지. 그 다 민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한 석을 가져갔고 민평당에서 한 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5전 3승 2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1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0대5라는 패배의 성적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을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은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모두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랬는데 한 군데에서는 크게 이겼고 한 군데에서는 선전을 하다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2년 그 정치에 대한 중간 평가였는데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석도 건지는 못했죠. 민주당에서는 창원 성산을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단일화라는 말은 정치 사상에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겁니다. 그 여당은 어디나 이 현 정권을 잡고 정치에 또 그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어디에다도 그 후보를 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내지 못하는 것, 뭐 더불어 정의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공동 승리라고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준엄하게 결과를 받들어서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즉각 바로 잡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이상 폭주하지 말라.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민 대변인,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표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거 필요하다 보십니까? 그렇죠. 대한애국당이 이제 선전을 했는데 800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504표 차이로 졌거든요. 거기에 바른미래당도 이 범여권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쉬운데 그분들도 아쉬울 거예요. 이번에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게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앞으로의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 통합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통합할 그런 생각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 통합의 전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범보수라고 생각되는 제 세력들은 하나의 텐트 안에 전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텐트 안에 다 모여야 한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쇄신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합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다시 쇄신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장 이제 큰 걸림돌이 결국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그렇죠. 그거고요. 또 이후에 벌어진 탈당 사태, 또 복당 사태, 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은 보수 통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 거기에 또 찬성과 반대를 했다는 이 모든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우파가 함께 나누어 마셔야 되는 독배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 끝에 우리가 이제 더 큰 길로 함께 사는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 생각합니다. 된다. 그게 가장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 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끼리 논의를 많이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애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들어와야 이게 범보수가 뭉쳐지는데 애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국 물과 기름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네네. 탄핵을 둘러싼 그 감정의 그 응어리가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수의 집권을 다시 원한다면 그 네네. 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누가 된다. 풀 수 있느냐? 지도자들끼리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뭐 원탁회의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그 중간 입장이라든가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우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도부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께서는 뭐 친박이니 뭐 반박이니 이런 제파를 없애겠다. 큰 보수의 통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미래 정당을 지향하겠다. 이런 네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 세력의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월요일까지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박영선, 네. 김연철 후보 임명 강행 예정이 뭐 거의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예,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당이 표를 받지 못한 그 기저에는 7명의 자격이 부족한 장관 후보들을 인사청문회에 내놓은 것도 큰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민심이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을 보셨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7명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저는 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두 분은 자기 발로 내려오셨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이분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뭐 패딩, 위선, 영선, 박영선, 또 뭐 판문점, 피격, 통과의대, 김연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그분 두 분은 특히 장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시키면 여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여당을 위해서도? 그 엄청난 후폭풍 또 민심의 이반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특히 두 분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 정권이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물리직 대응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바깥에 계시는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 장외 투쟁에도 나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필요하면 장외 투쟁에도 나서야 하는지 오늘 뭐 우리 의총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윤중천 씨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를 입건했는데 이렇게 속도 내는 배경으로는 한국당 발의 그 특검법이 꼽히고 있는데 이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김학의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네네. 다른 것도 한번 드루킹 사건도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아마 네, 우리들이 그렇군요. 뭐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은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보면 네.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근원에 누가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특검이 정답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